YTN 라디오 상암 이전 특집 수도권 투데이.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YTN 라디오가 오늘부터 숭례문 시대를 마감하고 상암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수도권 투데이도 상암동에서 방송되고 있는데요. 상암 시대를 개막하면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YTN 라디오 상암 시대를 축하해줄 손님들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박홍섭 마포구청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있는 마포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영원한 태극전사죠. 유상철 울산대 감독 역시 축하의 메시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예능과 시사를 넘나든 방송인 김미아 씨와 YTN 라디오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축하 메시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최장 게스트인 조성원 변호사와 함께 그동안 기억에 남는 사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의견 받습니다. 4월 28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상암 이전 특집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서울 마포구의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대한민국의 방송국들이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가 이전한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역사와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박홍섭 마포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네. 최근 마포구에 여러 방송국들이 속속 모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우리 YTN이 입주식을 가져서 예. 정말로 축하를 드리고 예. 환영에 맞이했습니다. 예. 또 7월 달에는 MBC 문화방송이 또 들어오고 예. 이어서 SBS 미디어 스퀘어, KBS 미디어 센터, 예. CJENM 센터 등이 이미 입주를 완료를 했죠. 그렇군요. 예. 그 밖에도 이제 동아일보 디지털 미디어 센터, 예.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의 언론사도 이제 속속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처럼 그 상암 DMC는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사실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예. 전체적으로 약 한 17만 2천여 평 되는데 예. 이것이 이제 세계적 규모로 디지털 미디어 산업단지로 방송, 영화, 게임, 음반, 5대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곳으로 이제 성장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2013년 말 현재 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콘텐츠 유통 소비 산업, 소프트웨어 및 IT 관련 서비스업 등 총 현재 지금 한 753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여기에 지금 근로하는 근로자만 3만 한 4천여 명. 아주 큰 도시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방송국들을 한 곳으로 유치하려고 했을 때 여러 곳이 물망에 올랐을 텐데 최종적으로 마포구 그것도 이 상암동이 선택된 이유가 뭘까요? 결과론이십니다만 참으로 이 잘한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 DMC 이 개발 플랜을 짤 적에 저는 사실은 그 계획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참 잘 됐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상암 DMC는 뭐 서울 동아시아와 그 세계로 있는 관문이죠. 영종도 신공항하고 불과 40분에 오고 갈 수 있는 곳이고 또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바로 이곳이 시발점이고 종착역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상암동에 123층 서울 랜드마크를 갖다가 이제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경기가 이제 좋지 않아서 좀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네. 그곳이 지어진다고 하면은 123층이면 개성이 내려다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외국 자본이 북한에 투자한다고 할 적에 지사를 어디다가 설치하겠느냐. 예. 결국 이곳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뉴스의 이곳이 중심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마포구가 뭐 상암동 말고 많은 동이 있는데 마포구 자랑을 좀 해주시죠. 마포구 자랑이 많습니다. 예. 마포구는 세 가지 점에서 제가 저기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서울 시내 한가를 접한 구가 많이 있죠. 예. 뭐 영등포, 동작, 용산 다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마포가 가장 긴 야.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이상으로 돌리려는지 모르지만 저는 머지않아 그 한강에서 돈이 이렇게 퐁퐁퐁 올라오는 날도 있을 거라고 저는 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두 번째는 대중교통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사통팔달. 이게 오늘만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고려 조선조 시대에도 이곳이 수상 육로의 중심지였고 지금도 이제 그게 발전돼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대륙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된다고 하면은 참으로 금삼청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앞서 그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포가 한류의 중심에도 서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도 보이셨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앞에 이제 홍대 걷고 싶은 거리가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젊은이들이면 이제 이곳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제 예.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해진 거리가 되는데 예. 이것과 함께 지금 저희 관내에 아주 오래된 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 발전소인 당이 발전소가 지하화하면서 기존 발전 설비 4호기하고 5호기를 허물지 않고 예. 그걸 런던의 데이트 모던처럼 문화 창작소로 예. 그래서 여러 지금 아이디어가 나오고 당초에 문화관광부가 5호기 하나만 쓰겠다 리모델링 예. 하겠다 했는데 4호기까지 다 해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약 한 9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이 한류 문화 우리나라 그 문화 생산 창작소로 발전소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지금 디지털 미디어 시티 뭐 방송국들이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만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아직 완성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제 앞으로 완성이 될까요? 저는 우선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지금 다 완성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문화창작소도 이제 곧바로 시작이 되고 그래서 마포가 정말 예전의 마포가 아니고 새우젓 동네가 아니고 정말 한류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정말 거듭나는 그런 새로운 도시로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요지이고 지하철뿐만 아니고 경원선 또 공항철도까지 정말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홍석 마포구청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서 마련한 상암동 이전 특집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메시지로 YTN 라디오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필승 코리아 필승 코리아 필승 코리아 네, 지난 2002년이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온 국민의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푸른 잔디를 누비면서 전 국민을 열광시켰던 울산대학교 유상철 감독 전화로 연결해서 축하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2002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폴란드전이 열렸었나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4강전 독일하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4강전 때 상암 네. 월드컵 경기장에서 독일과의 경기가 있었군요. 네. 네네. 그 당시 월드컵 시즌 동안 상암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죠? 그때만 해도, 예선전만 해도 그렇게 관심은 있었어도, 예. 그때 이제 저희들 목표가 1승하고, 네. 16강이 목표였었는데, 그렇죠.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성적이 좋다 보니까, 예. 국민들의 이제 관심들이 굉장히 뜨거웠었죠. 그렇죠. 네. 이제는 당시 뛰었던 선수가 아니고 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예, 지금 이제 울산대학교 감독으로 지금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수 생활하던 때하고 지금 지도자로서 선수들을 지휘할 때 어떤 점이 가장 다르던가요? 선수는 그 지도자가 시키는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몸 관리라든지 또 경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데 예. 감독은 예를 들어서 뭐 32명이라는 선수가 있으면 그 예. 선수들의 개개인들의 어떤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듭니다. 예.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으시죠? 네, 안 그래도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폴란드전에서 제 기억으로는 저 두 번째 골을 넣으신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지금 이제 포항의 황선홍 감독이 예. 첫 골을 넣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은 평생도록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아마 기억을 지우라고 해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어땠어요? 그때 정말. 근데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때 예. 골 넣고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제 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예. 그때 뭐 이렇게 제 머릿속에 누가 생각이 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너무 좋고 또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1승이라는 거를 이제 완전히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골을 넣었기 때문에 예. 그때 기분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한일 월드컵 벌써 열린 지가 12년이 지났고 이제 브라질 월드컵이 불과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네네. 감독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대표팀 어떻게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없지는 않고요. 네. 그 선수들이 이제 그 2달여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첫 게임을 하기 위한 그 몸 컨디션이 네. 최고로 이제 100%로 이제 올라와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첫 게임 러시아하고의 경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그 경기를 이겨야만이 이제 16강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러시아하고의 경기는 뭐 감독 입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승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축구가 그 젊은 유소년 축구팀도 많이 생기고 꿈나무들이 많이 외국에도 나가 있는데 한국 축구 네네. 앞으로 미래도 희망적으로 보십니까? 지금 뭐 예전하고 좀 많이 이제 지금 환경이라든지 또 유소년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지금 좋아져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도 그러니까 한국 축구가 많이 발전을 했지만 예.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예. 아유, 고맙습니다. 끝으로 상암으로 이전한 YTN 라디오 축하 메시지 한마디 전해주시죠. 예, 우선 뭐 상암으로 이전해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청취자들한테 좋은 정보랑 또 네. 빠른 신속한 그런 정보를 예. 또 유익한 정보를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YTN 라디오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뒤에서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유상철 감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골프장 예약 전화에 운명을 거는 시대는 끝났죠? 이제 골프장 예약은 골프전 부킹. 골프장 비교와 예약을 한 번에 골프전 부킹. 쉽고 빠른 골프전 부킹. 골프전닷컴과 모바일 앱에서 만나세요.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이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 YTN 라디오가 상암시대 개막과 함께 오는 28일 봄 개편을 단행합니다. 시사의 달인 신율 명주대 교수가 YTN 출발 새 아침의 진행을 맡아 오전 7시 청취자 여러분의 아침을 힘차게 엽니다.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강주연 변호사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비평을 통해 시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생활경제 프로그램 궁금해요 경제생활에서는 알아야 하고 알면 힘이 되는 경제 관련 궁금증들을 세무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들이 그날 해결해드립니다. 낮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정오에 만나는 음악 뉴스쇼 뉴스 FM 진미선입니다에서는 YTN만의 뉴스 콘텐츠와 감미로운 음악을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 YTN 라디오 봄 개편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YTN 라디오 상암시대 개막을 축하하면서 예능과 시사를 오가며 방송의 경계를 허문 방송인 김미화 씨와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또 생활법률 상담 시간에는 수도권 투데이 최장 게스트인 조상원 변호사와 방송에서 못다한 뒷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의견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예능과 시사를 넘나들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김미화 씨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송인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개그 우먼이 더 편하신가요? 방송인? 코미디언이죠. 코미디언이 편하시군요. 네. 예. 우리 YTN 라디오가 상암동 신사옥으로 이전을 했는데 축하 인사 그러게요. 부탁드립니다. 네, 방송국들이 이제 상암동으로 많이들 옮겨 가셔서 예.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경쟁을 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네, 남대문 쪽에 있을 때 제가 거기 예. 가서 주차장도 뒤쪽으로 막 들어가고 예. 좀 찻길 쪽에 막 있어서 예, 조금 불편하셨죠? 네네네 그랬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곳에 모여 계시니까 경쟁력도 좀, 예. 생기실 것 같고, 이 프로 저 프로에서 빠르게 또 그 출연진들 섭외도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YTN이 제대로 한판 거기서 시작하실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는 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몇 번 갔었어요. 예. 예, 더빙도 하러 갔었고, 뭐, 방송 출연도 하러 갔었는데, 그러셨구나. 방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방송 내보내기 위해서 상당히 건물이, 시설이 편리하게 잘 돼 있어서, 예. 빠르게 소식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네. YTN 라디오 개국할 때도 축하 인터뷰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YTN 예. 라디오와의 인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프로그램 PD하고 친해요. 아, 그러시구나. 얼마나 친하십니까? 그냥 뭐, 서로 전화 주고받고, 뭐, 그런 사이고요. 사실은 그 YTN이 보도 전문 채널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제가 시사 프로그램도 했었고, 관심 있게 듣고 있죠. 예, 그러시구나. 네. 앞서, 코미디언으로 소개받기를 원하셨는데, 김미아 씨 하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스리랑 부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뭐 공식 시청률이 67%였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그때 이제 그 대리 만족 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성들이 당시만 해도 86년도였습니다. 시작했던 때가. 여성들이 길을 못 펴고 살았던 때인데 일자 눈썹을 붙이고 일자 무식 집안이야 뭐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야구방망이 들고 한복 입고 막 그 남편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이런 것이 좀 나도 좀 저렇게 기 펴고 살고 싶다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또 귀엽네 뭐 이렇게 봐줬을 수도 있고요. 그 시대 사회상에 좀 맞아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은 길을 완전히 피고 사십니까? 저요? 예. 글쎄 다른가요? 어느 면에서 길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하신 스리랑 부부에서처럼. 네네. 생활에서는, 뭐, 가정생활에서는 기 펴고 살고 있고요. 그렇네요. 기 펴고 살고 있는 편이네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 아닌 약간 그 교회 쪽에 살고 계시죠? 네, 용인에 살고 있어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원 생활을 꿈꾸는데, 좋은 점 말고 나쁜 점은 뭐 있어요? 나쁜 점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교통이 좀 불편하다? 교통이 불편하고, 불빛이 없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교통이 불편하다는 건 자연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불빛이 없다는 거는 별빛이라든지 달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환해서, 야, 저런 빛으로도 내가 길을 찾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새로 깨달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앞서 우리 박준범 PD하고도 친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YTN 라디오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전문적인 뉴스 전문 목표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성을 중심으로 해서 YTN 라디오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사실은 세월호 관련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나고 있어서 언론에 대한 원망도 많이 있으시고 가족들이 그래서 아마 뭐 어떤 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 가족들에게는 위로 뭐 이런 것들이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YTN이 좀 솔선수범하셔서 앞서서 우리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좀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런 그 메시지를 좀 강하게 주시면 슬픔에 조금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했고 책임이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그 모든 국민들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다는
정부라든지 네.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정말 그 한 점의 의혹이 없이 국민들에게 또는 당사자 지금 사고를 당하신 당사자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가족들이 알고 싶은 거. 그 부분을 잘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사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이제 자이툰 부대에 우리가 파병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라크에. 그래서 그때 저희는 기자 한 분이 위성전화를 메고 그 이라크로 가서 군인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매주 소식을 전해줘서 자이툰 부대 보낸 그 군인 가족 여러분들이 매우 고맙게 생각했었고 국민들도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아시고 뭐 위로의 말씀도 전해주셨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좀 그런 국민들의 궁금증 이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는데 앞장을 서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YTN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신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10년 동안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귀를 크게 여시고 잘하는 점 있으면 또 칭찬해 주시면은 팀들이 또 굉장히 사기가 올라갈 테고 잘못하는 점 있으면 회초리를 매섭게 들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수도권 투데이가 정말 승승장구하시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인 김미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 리포터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암동 이전 이후 라디오 개편 첫 방송을 맞이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YTN 라디오가 상암동 시대를 맞이하면서 청취자들의 축하 메시지는 물론이고 YTN에 바라는 점까지 다양한 이야기들 담아왔습니다. 먼저 YTN이 남대문에서 상암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반겨준 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 신사옥 근처에서 만난 시민들이었습니다. YTN 뉴스퀘어 근처로 반려견과 함께 산책 나오신 아주머니는 물론이고요. 여대생들의 상큼한 응원 메시지까지 담아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월드컵 경기장 자주 놀러 오는데 지나가면서 그 YTN 공사하는 거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전을 하나 보네요. YTN 앞으로도 믿고 들을 수 있게 좋은 정보 많이 전해주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YTN이 반갑게 우리 동네에 와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다른 방송사 비해서 공정하게 방송해주는 방송사라고 이제 알고 이제 믿고 자주 보는 방송사인데 좀 앞으로 더 발전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파이팅! 와, 온다 했는데 진짜 왔네요. 앞으로 빵빵한 소식 전해주시는 거죠? 저가 원래 상암동 하늘공원에 자주 운동하러 오는데요. YTN도 상암동에 왔다고 하네요. 저도 나중에 YTN에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YTN 라디오 화이팅! 수도권 투데이 화이팅! 네,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군요. 네, 이런 축하 인사뿐 아니라 저희 YTN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YTN에 바라는 점도 들어봤습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사안들을 공정하고 세밀하게 다루되 좀 더 그 방식을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해주면 좋겠다 하는 청취자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복잡한 남대문에 있다가 언론이 많이 밀집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전했는데 축하드리고요. 더 공정하고 신뢰도 있는 그런 언론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YTN이 보도 전문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좀 프로그램들도 시사적이고 좀 무거운 분위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뉴스들이나 이슈들은 정확하게 공정하게 다루는 게 중요한데 그 방식을 조금 더 재미나고 만평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보도하고 방송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YTN 라디오에서 뭐 다양한 정치 색깔 뭐 이런 것도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뭐랄까요, 뭐 진보적 성향의 뭐 이런 목소리들은 다소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있거든요.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민들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YTN 라디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프로그램 내용도 좀 더 재미있고 또 균형 있게 전하도록 노력해야겠군요. 네, 아무래도 YTN이 보도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시사적이고 무거운 내용들을 많이 다루는 편이라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라디오를 가장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바로 운전대 잡으시는 기사님들일 텐데요. 운전하면서 저희 라디오 자주 들으신다는 택시 기사분들과 애청자에게도 YTN 라디오에 말하는 점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게 제일 좀 그래요. YTN은 밤에는 이제 음악이 좀 괜찮게 나오는데 낮에도 가끔가다 음악을 좀 섞었으면 좋겠어요. 뉴스 자체로만 나가니까 너무 분위기 좀 딱딱하니까. 근데 이제 뉴스가 있잖아요. 계속 리바이벌이 되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지루하죠. 많이 들어요. 가끔 안 잡혀요. 시내 조금 벗어나면은 잘 안 잡히더라고요. 터널 같은데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도 좋아요. 뉴스 하면서 즐거운 오락시간도 있고 재밌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2-3번씩은 지방이랑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서울에서는 94.5 맞추면 잘 나오던데, 지방에서는 잘 안 잡히더라고요. 원래 YTN 라디오가 서울이랑 수도권에만 나오는 거예요. 지방에서도 자꾸 듣고 싶은데, 뭐 어떻게 안 돼요? 네, YTN 라디오 지방에서도 좀 들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네요. 네, 이 YTN 라디오가 수도권 채널로 서울 전역을 포함해서 수도권 일부 지역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살짝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현장에서 들을 수가 있었고요. 네, 현재 YTN 라디오가 기술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들 세우고 있는지 전병모 YTN 라디오 기술팀장님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현재 YTN 라디오는 수도권 채널로서 서울 일원과 경기도를 방송구역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한계로 경기 동남부가 채널 간 혼신으로 난청 지역이 발생되고 있어서 해결책으로는 보조국이라는 작은 중개소를 세워 서비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취 권역을 더 넓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바일 버전으로도 개발이 돼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와 팟캐스트는 물론이고 실시간 생방송 그리고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청취가 가능하도록 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상암동 신사옥 이전과 관련해서 시민들과 청취자 여러분들이 YTN 라디오에 바라는 다양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송양미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상암 이전을 기념하는 특집 수도권 투데이.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 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YTN 수도권 투데이 최장수 코너죠. 생활법률 상담 시간입니다. YTN 수도권 투데이를 가장 오랫동안 지켜온 수도권 투데이 법률 상담 전담 변호사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 YTN 수도권 투데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또 새로운 상암시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 상담보다도 이 라디오 상암으로 이전해온 과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네. 이쪽 상암동으로 오니까 어떠신가요? 예, 이제 처음 오는 길이라 이렇게 내비게이션 찍고 왔는데 처음 건물 딱 보는 순간 너무 건물이 예쁘고 웅장하고 그래서 정말 같이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YTN 뉴스퀘어 건물 처음 오신 거군요. 예, 오늘 처음 왔습니다. 뭐 라디오 스튜디오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셨습니까? 예, 어렵진 않았습니다. 예. 우리 수도권 투데이를 가장 오랫동안
지켜보신 게스트 중에 한 분이신데 네. 언제부터 함께 오셨나요? 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2011년도 11월 15일 날 첫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랬더니 약 한 2년 5개월 정도 네.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게스트인 제가 이렇게 오래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도 모두가 그 청취자분들께서 열심히 사연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 덕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 조성환 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그만큼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오래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취자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앵커님이나 PD님이나 작가님들이 좀 편안하게 분위기를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수도권 투데이 참 변화가 꽤 있었죠? 좀 기억이 나십니까? 예, 뭐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D님이나 작가님들, 앵커 분들이 이제 여러 번 좀 바뀌셨던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좀 변화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 스튜디오에서 주는 그런 뭐 편안한 분위기라든가 항상 그 애쓰시는 스태프들의 그런 모습들은 뭐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법률 3당 쭉 진행을 해오셨는데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나요? 일단 제가 상담을 했던 것보다도 상담을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어떤 한마디로 이렇게 보따리로 기록을 싸가지고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오랜 동안 그 어느 한 사건으로 그 좀 매달려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주 오랜 기간 거기에 묶여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기록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나서 어떻게 더 좀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서 좀 안타까웠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저런 상담 쭉 진행을 하셨는데 느낀 점들이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느낀 거는 참 법 없이 사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 정말 내가 어떤 법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법으로 연관이 돼가지고 뭐 소송을 하거나 그럴 거를 전혀 예상을 못 하시고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그렇게 살아도 다 되는 것인데 어느 한순간에 상대방하고 어떤 상황이 잘못돼서 법으로 엮이게 됐을 때 전혀 그런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셨던 것 같은 그런 것을 많이 느껴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억울한 사연들도 꽤 있었죠? 예, 지금 결국 이제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결국 소송에서 판단을 받게 되면 그것은 좀 진실을 어떤 식으로든지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한마디로 좀 증거 싸움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내 말이 맞는데도 그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결국 소송에서는 이기지 못하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너무나도 그분한테 좀 억울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법으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꽤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직접 변호사시니까 법정에서도 법을 논한 것 하고 계시고 또 방송에서 법률 상담을 하고 계신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법원에서 분쟁을 직접 다투게 되면 정말 상대방하고 아주 첨예하게 다툽니다. 완전히 이제 이성과 논리 그 자체로 한마디로 법률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칼로 두부를 자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싸움이 되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법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러한 소송이라는 것도 그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한 방법의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꼭 법이나 소송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는 되도록이면 소송적인 해결 방법보다는 그 외적인 보다 이제 대화로서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3년 가까이 법률 상담을 쭉 해오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변화 추세라든가 요즘은 이런 질문이 있구나 하면서 뭔가 좀 우리 한국 사회의 단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일상적으로 제가 법을 사건을 담당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새로운 법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그러한 사건들이 많아지는데 일단 이러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흔히 일어나는 일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생활을 하시면서 항상 좀 정형적인 그다음에 항상 반복되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항상 거기서 항상 뭔가 새로운 걸 하시는 분보다는 그냥 일상으로 생활을 하시다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뭐 임대차와 관련된 것, 주택과 관련된 것 아니면은 금전 대여와 관련된 것 어쩌다 보면 또 이제 동업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그러한 분쟁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돈과 관련된 실제 소송 사건도 돈과 관련된 일이 대부분입니다. 앞서 이런 말씀하시기를 법정으로 가기 전까지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꽤 많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과연 법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아직 제가 그렇게 좀 근본적인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공력이 쌓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좀 빌리자면 법이 좀 안타깝지만 좀 약자의 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습니다. 그렇군요. 즉 법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까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법이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한테 또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쉽게 다가가기가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되도록이면 그냥 이렇게 되겠지, 잘 되겠지라기보다는 한 번 더 본인이 확인을 좀 하시는 그런 알겠습니다.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법률 상담 원래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지섭 아카페라를 마시다. 깊고 진한 아라비카 원두로 부드럽게 향기롭게 감미롭게 그렇게 아카페라 부드럽게 커피에 녹아들다. 햇살이 좋은 날 아카페라 빙그레 한화 도시개발 리포터 김세연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에 나와 있는데요. 시와 반월 공간에서 톨게이트 하나거리. 우선 입지 좋고요. 경기 남부에서 3.3제곱미터당 150만 원대 산업단지. 이거 시의원님들 서두르셔야겠는데요.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분양문의 1599-0170. 지금 휘센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골프장 예약 전화에 운명을 거는 시대는 끝났죠? 이제 골프장 예약은 골프전 부킹. 골프장 비교와 예약을 한 번에 골프전 부킹. 쉽고 빠른 골프전 부킹. 골프전닷컴과 모바일 앱에서 만나세요. 네,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로 YTN 라디오 상암시대 개막을 축하해 주셨는데요. 1397번, 저는 어렸을 때 김미아님의 코미디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왕팬이었고요. 현재도 왕팬입니다. 나이도 있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김미아님이 부럽네요. 항상 응원할게요. YTN이 상암으로 옮긴 것도 축하드립니다. YTN이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2369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곱고 예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너무 많이 희생된 점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또 4613번, 상암 개막시대 축하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개국을 축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